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외대에서 영어 통번역학을 전공을 했고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다양한 통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순차 통역, 동시 통역, 수행 통역, 위스퍼링 다양하게 해봤고요. 지금 미국에 넘어와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달고나들이랑 제 동기들이 이 드라마 리뷰를 꼭 찍어달라고 요청이 많아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 이런 컨텐츠 리뷰는 처음 찍어보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되게 좀 핫하더라고요, 요즘 제 주변에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동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안 들었습니다. 스포를 당할까봐. 그래서 오늘 정말 처음으로 지금 에피소드 1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통역사 현실 고증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와, 멋있다. 이게 어디죠? 통역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저 마이크. 오, 통역 노트 제대로인데요? 이거 새 건데 쓰던 거는 얼마 전에 방 청소하면서 다 버렸고, 통역 노트. 이게 통역사들이 다 쓰는 노트예요. 세로 스프링에 이렇게 반 갈라져 있는 노트. 거기 기대면 안 됩니다. 물러주세요. 네? 통역사님이 웬일로 불쑥 끼어드시나? 나 걱정해주는 거예요? 바람이 날아갈까봐? 그 앞에 표지판에 써 있습니다. Vieta tu salire o apoyarse a la rinquera. 기대거나 물러서지 마시오. 표지판을 읽고 통역을 해주신 거구나. 아니, 이렇게. 날씨가 참 좋네요. 마지막 촬영 장소로 내가 여길 추천했는데 날씨가 도와줘서 다행이에요. 야, 역시 목소리가 너무 좋다. 배우라서 확실히 목소리가 진짜 좋네요. 근데 저렇게 마이크로 통역할 때에는 듣는 사람이 리시버를 꽂고 통역을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통역사는 목소리 좋은 게 또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통역을 사실 엄청 오래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목소리가 높낮이가 너무 심하지 않고 딱 듣기 좋은 톤의 목소리인 경우에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집중이 잘 되고 전달력이 확실히 좋은 걸 느껴요. 그 사람 촬영 초반에 비해 엄청 많이 친해졌네요. 그러게, 여행 다 끝나가는데 이제 베프네, 베프야. 잠깐, 근데 통역하는데 옆에서 저렇게 떠들면 안 돼요. 통역사의 자리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이어폰 꽂고 귀로 듣고 마이크로는 말을 하는데 한쪽 귀는 열려있단 말이죠. 이거 왜 열려있냐면 내가 말하는 거 이쪽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로 듣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나도 집중이 안 되고 제가 언제 이제 딱 듣고 바로 마이크 켜야 되는데 제가 말할 때 옆에서 말하는 사람 목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배우분들이 들을 때 목소리가 여러 개가 합쳐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사는 완전 구분된 데 있어야 돼요. 綺麗ですね。ずっと見ていたいくらい。 통역을 안 하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통역,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준비한 작별 인사 지금 하면 되는 건가? 通訳さん、驚いて今の言葉を聞き逃したんなら 아니, 너무 친절하셔. 통역사가 놓쳤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시다. 이게 통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놓칠 때도 있긴 해요. 놓치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순차 통역인 경우는 바로 옆에 계시니까 혹시 마지막 말만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옆에 없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놓친 거는 수습해야 돼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는 이 배우분이 센스 있게 혹시 놓쳤다면 제가 이 말만 다시 하겠습니다 하셨지만 근데 통역을 왜 안 하지? 주은이 씨 통역해요. 엄청난 사고인데 당신이 말을 전해줘야 내가 답을 하지. 이러면 돈 못 받아요. 준비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통역해드리겠습니다. 전해달라고 한 말은
나는 진심으로 참으려는 사람이 좋습니다. 들었습니까? 제대로 전달이 됐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이래서 특수한 거긴 하겠지만 저렇게 통역사가 나의 메시지를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지금 여기서 이 통역사님이라면 저 일본인 배우분이 되어서 정말 빙의하듯이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 말만 해야 되고 그 마이크에다가 대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촬영이고 뭐 예능 촬영 같은 거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아니 이제 시작인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거? 새로운 소설을 선보이게 돼서 매우 기쁘고 日本の読者の皆様にも新しい小説 이렇게 화자가 말을 하고 노트 테이킹을 한 다음에 통역을 하는 거는 순차 통역이에요. 근데 지금 노트가 약간 이런 노트를 갖고 계신데 요렇게 여는 노트를 가지고 계신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노트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통번역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이런 노트 쓰는 거 저는 본 적이 없고 다 이거 씁니다. 근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얘가 도그 이어링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접어놓고 화자가 말이 되게 길어질 때도 있잖아요. 순차 통역 진짜 거의 한 7분씩 듣고 할 때도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들이 통역을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 이 한 장에서 안 끝나고 계속 넘기면서 노트 테이킹을 하고 말이 끝나면 바로 앞으로 돌아가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넘깁니다. 그리고 노트 테이킹 하는 방법도 통역사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거든요. 한 문장 통역을 했던 노트가 없나?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쓰고 한 문장이 끝나면 가로줄을 그어요. 그래서 모든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연습을 하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통역사들이 쓰는 방법이라서 통번역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보통 다 이런 노트를 씁니다. 披露す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質疑応答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 저 지금 완전 감동적인 디테일 발견했어요. 방금 저 김선우 씨가 딱 마이크 잡고 통역하고 나서 통역 다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었거든요. 이거 저도 항상 하는 건데 이걸 왜 긋냐면요. 이렇게 막 통역 노트 테이킹을 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역을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 통역을 할 때 또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통역을 어디까지 했는지 표시를 이렇게 그어놔요. 요런 표시. 근데 지금 그 디테일을 완전 딱 잡으셨어요. 감동적인 디테일 발견. 아이고 어쨌든 뭐 며칠 동안 늙은이 쫓아다니면서 통역하느라 수고 많았어. 그때도 자네가 통역 좀 해달라고.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땐 제가 서울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통역을 하고 클라이언트랑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계속 그 클라이언트 분이 찾아주시고 이런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건 프리랜서 통역사들의 일상인 것 같아요. 일단 네 목소리는 여자로 바꾸자. 네가 통역을 잘해야 돼. 얘 욕도 할 수 있나? 시발. 그거 중국어 안에서 본 척 했잖아요 지금. 아니, 번쩍한 게 아니고 본 거고 나는 중국어만이 아니라 중국어도 해? 영어, 불어, 이탈리아 안내서까지 원래 다 봅니다. 지가 무슨 파파고인가? 이거요. 지금 파울로! che me lo lanciano non parliamo. Grazie. 救急車に大通りの入り口に来てほしいが伝えてください。 제가 보고 있을게요 제가. 야, 그럼 부탁합니다. 나도 좀 도와줘요. 그 파파고랑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을 좀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면 AI보다 인간의 목소리가 통할 것 같아서요. 대신 그 욕은 통역 못합니다.
근데 통역할 때 만약에 그 화자가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겪어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상황이 안 좋은 자리에 통역을 할 일들도 있단 말이죠. 뭐 기업 간에 분쟁이 있다거나 하다 보면은 욕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는 막 내가 막 더 뭐 욕을 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뉘앙스 그 감정은 전달되게 한다고 합니다. 너무 또 내가 미화를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는 게 옳진 않거든요. 저희는 통역사니까. 최근에 국회에서도 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통역사가 임의로 생략을 하거나 뭐 정말 캐주얼한 상황에서는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면 센스 있게 생략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국회에서의 그런 문장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통역사가 임의로 그거를 생략했을 때의 리스크가 훨씬 크고 그거는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한다거나 뭐 미화를 한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김유희 씨는 도쿄에 가서 지금 여기 없다는데요? 없다고요? 그쪽에 듣기엔 어땠어요? 내가 들은 건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니 정말 진짠 거 같았냐고요. 이상하잖아. 어떤 사람인지까지 판단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요 파파고씨. 그만하시죠.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통역사는 진짜 말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사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자가 해야 하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의사결정도 의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통역 외의 것들을 부탁하는 경우가 또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미팅 통역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그 미팅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노트 테이킹은 줄글로 적는 게 아니라 기호로 정말 빠르게 적고 단기 기억력으로 정확하게 통역을 해드리는 거지 1시간짜리 미팅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의 그 온갖 휘갈려 쓴 기호로 막 점철되어 있는 노트 테이킹을 보고 정확하게 미팅 보고서를 작성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나네요. 이 드라마 재밌는데요? 괜찮아졌으면 이만 가죠. 이게 지금 뭘 찍고 있는 거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게 뭐야? 이거 좀 넘길게요. 무서워. 무섭다. 차무희 씨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응원하던 보람이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 갑자기 유명해졌나 봐요. 이렇게 에피소드 1이 끝났습니다. 약간 이 로맨스 서사가 시작되는 내용이 많아서 통역 장면은 에피소드 1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주호진이라는 이 통역사 역할이 지금 보니까 일본어도 하시고 이탈리아어도 하시고 아까 보니까 막 팜플렛 여러 개 막 중국어, 독일어 막 다 보시더라고요. 저도 이 여기에 나오는 통역사가 다중언어 통역사라는 거는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사실 다중언어 통역사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영어 통역사로 통역을 하러 가면 간혹 가다가 또 어떤 언어 통역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가끔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다중언어 통역사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하고 그리고 다른 언어 하나 정도? 그렇게 통역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유럽은 다중언어 통역사가 굉장히 흔하고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행사에 가서 그 줄리앙 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통역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줄리앙의 친언니가, 그러니까 친누나 분께서 통역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줄리앙이 벨기에 분이잖아요. 유럽은 특히 그 유럽 연합 국가들의 언어를 이제 2개 이상 하시는 분들이 통역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친누나분도 그런 경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한국에는 한 언어를 하는 통역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에피소드 1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통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좀 얘기해볼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떠셨는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